서울의 북쪽구 도봉구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 마을을 연결하는 월드와이드 마마톡 시즌 2 제 5회 맞는지 모르겠네요. 5회쯤 4회인가 보다. 4회죠. 네. 지난주 예고에 의해서 오늘도 캄보디아 순회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신 동네 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네 반갑습니다. 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오셨어요. 우리 캄보디아 자칭 여행 전문가 네. 김미현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연달아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요. 네. 집에 가고 싶어요. 네네. 한번 붙잡은 게스트는 뽕을 빨아먹지 않는 한 집에 못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뭐 캄보디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연달아 하기 때문에 반응을 모르고요. 네.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캄보디아의 여행의 또 다른 면들을 또 시골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셨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월드와이드 마마톡 시즌2 제3회가 월드와이드 마마톡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언제 어떤 얘기를 나눠주실까요? 마을에 다니시면서 뭐 어떤 느낌이 또 드셨는지. 그 저번 주? 네. 네, 저번 주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창피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그렇죠. 네.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동네 자체가 원체 아무것도 할 게 거의 뭐 테레비라는 거 자체도 없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네. 그 동네 분들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동네에?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게 아이폰이 그 나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물건은 아니라 굉장히 희귀한 물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어떤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근데도 젊은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혹시 그 관광객들이 흘린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있었던 분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유치원 선생님 그분 가지고 계셨었고 그다음에 시내에 이렇게 나갔을 때 다들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페이스북 거의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젊은 친구들은 네네네. 그다음에 작년보다 올해 그 시내 분위기가 핸드폰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와이파이도 거의 가게들에는 거의 다 터지고 그런 게 좀 근데 저희가 갔던 그 시골 동네에는 거의 테레비도 없었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같은 건 뭐 없었었고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오, 비싸다. 200만 원 정도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그 집의 재산. 왜냐면은 그 집 자체가요. 이렇게 나무로 기둥 9개를 박고 거기 박은데 이렇게 평상이 놓여지고 옆에를 나무로 이렇게 막고 위에 이제 지붕도 나무 얹은 그런 상태인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가구도 없고 그냥 그렇게 딱 있고 원두막 비슷한. 맞아 원두막이 제일 비슷하네요. 원두막이 비슷한. 좀 규모가 조금 커진 상태로 되게 그러니까 무슨 정말 무슨 그 집이라고 보기에는 옷걸이 뭐 옷 걸어놓은 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딱 있는 데서 그냥 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앉아 있고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있고 뭐 무슨 문화 생활이라든지 뭐 당연히 무슨 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없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는 애들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나마 좀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의 시골에 사는 애들은 그나마 학교를 다니는데 얘네들은 무슨 학교 같은 것도 없고. 그럼 거기가 공항을 어디서 내리셨어요? 저희는 프놈펜에서 내려서 그 깜퐁 스프라는 곳은 한 서너 시간 정도 버스 타고 들어가는 것 같고 깜퐁짬이라는 곳도 한 두세 시간. 거기가 그럼 밑에 지방인가요? 그쵸. 그 앙코르와트보다는 훨씬 밑에. 그러니까 앙코르와트 쪽으로 가려면은 버스 타고 한 7, 8시간 정도 가야 돼요. 되게 머네요. 근데 거리가? 그게 멀다는 게 그렇지. 그 나라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버스가 달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6, 7시간, 7, 8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길 자체도 뭐 이렇게 내비도 필요 없고 지도도 필요 없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프놈펜에서 시엠립까지 앙코르와트까지 가는 길은 그냥 하나예요. 맞아요.
뭐 이렇게 네네. 턴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나마 그것도 포장이 안 돼 있고. 근데 뭐 공사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새. 그렇군요. 그 6번 국도라 그러던데 예. 그래요. 그거 타고 쭉 가면 그냥 태국 국경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길이 하나예요. 예, CM립에서 CM립에서 버스 타고 12시간 가면 태국 국경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국경을 넘는다는 게 비행기로만 넘잖아요. 네. 근데 육로로 국경을 넘는 경험이 아주 독특한데 아, 그 캄보디아와 태국 이런 데를 넘어가는 게 이제 버스로 그렇게 넘어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 캄보디아에서는 그러면 그 선생님도 교수님 아니죠? 동네 형님도 네. 그 뭐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냥 계속 책만 보고 계셨어요? 네. 아니면 뭐? 그 작년에 갔을 때 굉장히 그 더위 때문에 음. 다들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정도로 설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는데 이게 또 그 비슷한 증상이 네. 오는 거예요. 하루 낮에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땡볕에 있었더니 그래서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저는 모험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그냥 무사 안일주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겁이 딱 오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호텔로 들어갔어요. 호텔이라는 게 뭐 그렇지만 예. 호텔에 들어가서 뭐 그냥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말도 안 되는 알랭드 보통 그 책 보면서 이제 알랭드 보통의 위로해주는. 네. 네. 뭐 그러면서 근데 원래 그 여행 스타일들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 따로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아까 락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뭔가 다니시면서 뭔가 도전해보고 새로운 거에 대한 뭐 어떤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냥 좋은 리조트에 앉아서 그렇죠. 예, 수영하다가 아침 먹고 빈둥거리다 잠 한 번 자고 뭐 좀 칼로리 좀 소모해야겠다 싶으면 그 리조트 안에 있는 그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한 30분 달려주고 뭐 이런 뭐 네. 그런 그 패턴이라서 네. 어쨌든 그러니까 좀 이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몸이 튼튼한 체질이 아니라서 부모님이 좀 그런 걸 안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향 자체도 그런 쪽으로 그렇죠. 흘러서 막 이렇게 힘든 여행은 안 좀, 좋아하는 거. 예,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렇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 왔는데, 네 그렇게 지내다 왔어요. 근데 네. 그 같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랑 여행을 하면 힘들죠. 그 함께 가신 분들은 네. 그 여행지에서의 그런 것도 즐거워하셨나요? 같이 뭐 이렇게 좀 저기 동네 형보다 좀 나이도 있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뭐 좋아하시나요? 캄보디아 막.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 근데 그 여행 저희들 봉사활동 말고 여행을 이끌어 주셨던 분이 네. 그 여행을 이끌어 주실 만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잘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셔서 저희도 수상가옥 같은 데에도 이렇게 네. 들러봤었거든요. 근데 네. 정말 아무것도 근데 다른 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수상가옥 그쪽에 갔을 때 되게 볼거리도 많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진짜 흙탕물만 보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도 무슨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진짜 이건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흙탕물 있는 그 좁은 강을 거의 뭐 진짜 바로 가라앉기 직전에 어떤 그런 모타보트 네, 타고 맞아. 이제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 강가 양옆으로 이제 막 그 집들. 집들 있죠. 굉장히 높이 이렇게 네네네. 그쪽이 그 범람을 해가지고 네.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라 집을 네. 굉장히 높이 그렇죠. 지어놨더라고요. 네. 거기 지나가서 넓은 호수죠. 거기가 음. 그죠? 넓은 호수 나왔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중간에 그 콜라 같은 거 파는 이상한 그런 선상 가옥 네. 같은 네, 게 네. 하나 있었는데 가게. 네, 가게에 가서 콜라 한 잔 마시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구경 못 하셨겠네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낮에 거죠. 갔어요. 네, 낮에 갔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왜냐면 진짜? 저녁 때 노을 같은 거 해가 질 때 가장 예쁜 곳이 낮에 있거든요. 갔어요. 낮에. 그때 막 대부분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관광 패키지 여행도 그 시간대 많이 또 데려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행을 짤 때. 그러니까 거기 가는데 한 낮에 가니까 아무도 없고 5시간 걸렸거든요. 5시간 걸려서 가서 콜라 한 잔 와, 마시고 왔었죠. 정말? 네, 그러니까 이제 욕이 나오는 거죠. 그 여행을 잘못 짜셨네. 그 그런 어른이. 거를. 그 어른이 이제 돈을 되게 아끼셨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싼 데로 이렇게 돌리시려다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작년 같은 데는 거기도 갔었어요. 킬링필드. 네. 거기 작은 도 네. 킬링필드도 갔었는데 저는 그당 뭐 여기를 꼭 내가 왜 와야 되느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거기 그렇죠. 해골 많고. 그리고 그 안에도 막 고문당했던 그 네. 안까지 다 구했어요. 그때 작년에는 그거 다 봤는데 그치 좀 이거를 찝찝하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도 아니고 이거를 왜 우리나라도 아픈데 외국까지 나와서 이 아픈 걸 봐야 되나? 그 하얼빈을 재작년하고 그러니까 뭐 재작년 그래서 한 네. 3년을 하얼빈을 계속 갔을 때도 하얼빈에도 그거 있어요. 그렇죠. 그 뭐지 그 무슨 부대 있잖아요. 뭐 앞에 숫자 붙어가지고 그 고문 731 부대? 네. 731 부대가 거기 하얼빈에 있거든요. 어. 근데 거기 그 고문 거기도 갔었어요. 오. 근데 되게 그런 게 좀 저는 안 그렇죠. 좋더라고요. 잔상이 좀 남잖아요. 그 그리고 기분이. 어떤 그 음산하면서 맞아, 맞아. 네네. 왠지 뭐 그런 미신을 믿는 건 아닌데 왠지 그런 우리나라 그 서소문인가?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서대문 저 구치소. 형무소. 성무소 거기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막 사람 죽이고 학살한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거기도 사형장은 있었죠. 목매달려. 그런 갔을 때 처음 느낌이 그런 걸 받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링필드도 그닥 뭐 나중에 제 딸하고 이제 애가 좀 크면은 꼭 좀- 한번 앙콜와트는 같이 네. 가보고 싶은데 굳이 그런 731 부대나 음. 킬링필드를 우리가 가야 되나? 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첫 번째 패키지 때 갔다 왔었는데 킬링필드? 예, 그러니까 그 왜냐면 그게 그 안까지 다 구경을 못한 게 뭐냐면 시간이 모자라서 그 가이드가 보석상에 있잖아요. 거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1시간 반을 끄는 거예요. 살 때까지 사람들. 자기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킬링필드 거기는 봐야 되니까 코스니까 그래서 그 앞에 그 해골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설명만 쭉 듣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안에도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사진도 찍고 싶고 그 안에 들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몇 번 오겠어. 그런 느낌이라서 다시는 그러니까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막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야. 이런 패키지 다시 안 가겠다. 여행을.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패키지에. 작년에 대박이었었던 거는 킬링필드 좋았다 맞아 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작년에 왜 좋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미스 코리아들이 단체로 진짜로 우리 진짜 기억난다. 작년에 딱 어디 봤는데 우리나라 한국 미스 코리아들이 그 뭐지 그 대회 하기 전인지 네네네네. 거기에 무슨 수박았구나. 단체로 합수. 뭐 그거를 온 거야. 근데 우리 딱 갔던 때하고 아. 걔네들 스케줄하고 맞아가지고 잔뜩 구경하셨겠네. 이건 뭐야? 막 킬링필드에서 미스코리아를 구경하는. 예, 작년에. 그래서 좋은 느낌이었구나. 그러니까 누구랑 가느냐. 작년에 좋았다. 뭘 누구를 보느냐. 마주쳤나. 그게 되게 근데 중요하군요. 실물로 미스 코리아는 처음 봤거든요. 예뻐요? 별로죠? 예, 생각보다는 별로야. 옛날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나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모델들이 와서 이 그렇죠. 가이드 할 적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헐라.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음. 그런 비율 있잖아요. 음. 머리가 진짜로 이 주먹만하다 그러는데 어. 주먹만한 게 아니고요. 음. 그냥 주먹이에요. 근데 요 안에 다 있어? 눈, 코, 입이 다 들었더라고요. 그죠? 아유. 그러니까 거의 11등신 막 12등신인데 미스 코리아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아우 동네 그 형 일반인. 외모 되게 보시는군요 또 이렇게 해서. 아니 외모- 미스코리아라니까. 그죠? 그냥 일반인이죠. 일반인. 그렇죠. 차라리 얼굴도- 모델들이 헐라. 얼굴도 이렇게 뭐 많이 손댄 것 같고 뭐 그다음에 키도 되게 작은 분들도 많고. 그래요? 네, 미스 코리아들인데도 그냥 일반인인데 화장 진한 일반인 그 정도. 그렇지. 맞아. 왕년에 여기 우리 김미연 씨도 미스 코리아급 그 미모를 설마 자랑하셨다라고 본인이 그 그쵸. 김미연과 지금 김미연은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런 네, 다른 사람입니다. 네. 네. 그 캄보디아를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그 NGO 봉사로 가신 거고, 네네. 뭐 그다음에 또 패키지로도 다녀오셨고, 또 그 자유 여행으로도 다녀오셨는데,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보면 오히려 그 안젤리나 졸리가 거기 툼레이더를 출연하고 나서부터 네네네. 굉장히 많이 그래요? 예, 그 그랬다 뒤로? 그러더라고요. 그 앙콜와트 자체가. 네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로 장사를 해먹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레드 피아노도 안젤리나 네, 졸리로 맞아요, 장사를 맞아요. 해먹고,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은 보면, 그러니까 특히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앙코르와트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신비감 같은 것들을 갖고 있나 봐요. 맞아요. 예, 그래갖고 거기 가서 보니까 외국인들인데 부부들이 그냥 노부부가 와서 가이드 없이 자기가 책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찾아보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요. 그랬었던 것 같네요, 진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눈여겨 안 봤는데. 또 저희가 툭툭을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또 그 서양 젊은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백팩하고. 네. 근데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봤는데 전 세계에서 자전거 여행하기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앙코르와트 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냥 평지로. 쭉 가면 네.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나름 다른 여행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앙코르와트 쪽이 아닌가. 크게 뭐 안전에도 많이 위협당하지도 않는 것 같고. 네, 나름 사람들이 네. 순박해서 그런지 범죄가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앙코르와트를 우리가 가보면 우리가 꼭 잡아야 될 팁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 두 분이 여러 번 다녀오셨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선은 공부를 좀 아까처럼 그 책자 있잖아요. 네네. 저도 그러니까 그 전에 책을 좀 사서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여행 계획을 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우선은 내가 어떤 여행 즐길 거리를 할 것인가, 볼 거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쉬다 올 것인가, 그게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내가 볼 거리고 그러니까 막 쉬는 것보다는 우선 봐야 되는 거니까 공부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제가 주변에 제가 올린 사진을 보고 여행기를 보고서 가족이 간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미만 아이랑 또 중학생 아이랑 갔는데 이분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아이를 업고 다녔대요.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고. 맞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은 거의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가 돼야지 같이 갈 때 내지는 떼쓰지 그 이상. 않고 그래야지 왜냐면 계속 걸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가족과 같이 갈 때는 그런 걸 좀 잘 짜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보는 거리랑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 공부를 좀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유적지 와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려는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랬더니 그 유럽 쪽의 분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세요. 노터치 딱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한테 만지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문화적인 공부를 좀 많이 좀 미리 역사나 이런 걸 좀 하고 가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꼭 그 여행을 가서는 우리나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그 나라 음식도 먹을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자기가 이렇게 짜면서 어디가 맛있겠다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앙코르와트가 네네. 그 뭐 세계 무슨 뭐 네네. 불가사의 중에 네네. 하나. 그래서 그때 거기 갔을 때 그런 정보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되게 신기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네네. 그 어떤 그 크메르 그 민족에 대한 어떤 네네. 역사라든지 그래서 좀 전에 그 김미연 씨 말씀하셨듯이 되게 그런 어떤 신비로운 거리들이나 그런 재미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 그런 어떤 많은 돌들이 없는데 주변에 어떻게 그것들을 갖고 어떻게 왔느냐. 가져왔는지 그다음에 그 어떤 수학적인 수치로 대칭되게 만들었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자료를 들고 가서 여기가 그거였대 이게 그렇게 된 거였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보면은 딱히 뭐 가이드가 없더라도 네네. 되려 엄마나 아빠들이 더 이렇게 재밌게 아이들하고 왜냐면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은 이렇게 호기심보다는 아이들이 더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 같은 거. 저도 그거 다큐멘터리 사진 그 영상을 보고서 네. 어떻게 옮겨졌다는 거 있잖아요. 물로 수레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몰랐어요. 한 번 갔다 왔을 때는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이제 두 번째 여행 가기 전에 좀 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왔을 때. 그런 관심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누구랑 함께 가느냐, 뭐 뭘 보느냐 이런 네. 것처럼 관심도. 그러면 공부하면서 다음번 갈 때는 그게 되게 쉬운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아 여기가 어디라는 거 딱 그거 알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설명을 해줄 때 이게 이 어떤 거라는 걸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하다 말았었던 건데 그 각자마다 그 여행 패턴들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좀 전에 김미연 씨 말씀하셨던 대로 그 어떤 스케줄 자기가 푹
포커스를 맞추는 어떤 그렇죠. 여행의 컨셉 이게 네. 되게 중요한데 그쪽 앙코르와트 가시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체 아까도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후가 사람을 네. 무너뜨리기 때문에 무리한 스케줄의 어떤 그죠 네, 맞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 자체는 네. 아무래도 좀 자제를 하시고 네. 되려 아침에 오전에 컨디션 좋을 때 네, 네. 자고 일어나셔서 좀 일찍 움직이셔서 앙코르와트라든지 그 주변을 한번 이렇게 좀 쭉 도시고 점심 이제 전에 호텔이나 숙박시설 네. 들어와서 샤워하시고 이제 잠깐 쉬시면서 뭐 음.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다니다가 저녁에는 이제 야시장이나 이런 데 이제 돌아다니시는 식으로 좀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싸잖아요. 네네. 동남아시아들 네네. 중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이렇게 스케줄을 잡을 필요 없이 네네.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그런 뭐 고급 호텔에서 네네. 주무실 필요 없이 네. 그 시엠립 그 지역 관광지 그 지역 가시면은 20불에서 30불이면은 그래도 네. 고급 호텔은 아니지만 깨끗한 네, 여관 네, 같은 네. 데서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뭐 일주일 주무셔도 음. 15만 원, 20만 원 미만이니까 그런 데서 그리고 널찍히 보면은- 잡으시고 옷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막 여행지 갈 때 옷을 막 싸가잖아요. 뭘 입을까?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근데 사진 잘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 나라 가면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뭐 5불이면 뭐 스커트 바지 같은 거나 티 이런 거 되게 쉽게 드레스 3불.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드레스를 입고 다니면서 그 관광지 있잖아요. 그리고 유적지. 나름 어울려요 그 나라에서는. 예, 예. 우리나라 입고 오면 좀 웃겨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문화 맞아. 체험 같은 것도 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그 음악 있잖아요. 가는 네네. 곳곳마다 연주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음. 그 지뢰 다친 군인들이 연주하는 것도 네네네네.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앨범 같은 CD 하나가 10,000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우와, 돈으로. 되게 비싸다. 그래서 그 연주를 보고서 제가 좋아가지고 샀어요? 북을 그게 스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스꼬, 스코? 스꼬. 음. 그 북 이름이.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갔다 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스꼬라는 거. 근데 그것도 뱀 가죽으로 우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런 전통 악기를 사갖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안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뒤틀리고 막.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그 악기에 대한 또 관심도가 또 연주하면서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음악적으로도 되게 관심을 가지게 또 되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음악들을 접할 수 있었고 또 악기 같은 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전통 악기. 우리나라 전통 악기도 있겠지만 또 그 나라 또 음악들이 또 나름대로 또 그냥 들을만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잔잔하게. 교수님은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거기 자는데 저녁에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거 같아요. 그 뭐지 그 자장가? 트로트? 네. 트로트 그러니까 어른들 네. 성인 가요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나라의 성인 가요. 그러니까 옛날 음. 전통 음악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그 나라 지금 현 시대의 성인 가요를 부르는데 우리나라하고 당연히 이제 음계나 어떤 음악 구성이 다르겠죠. 네. 인정해요. 음. 그거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피치에 안 맞는 그 어떤 음정이 그 뭐라 그러죠? 음이탈이라 그러죠? 네네. 우리들은 음이탈된 음을 8시 정도부터 새벽 4시까지 뭐 주문이었다. 주문 외우는 고문? 느낌. 고문? 고문이죠. 주문이 아니라 남자 한 분하고 여자 아줌마 한 분하고 밤새도록 매일 밤 그러시는데 오. 네, 그건 좀 혹시 기도하는 거 아닌가? 기도? 아니야 확실히 반주기가 틀려 있었다니까. 아, 네. 반주기가. 네, 음악 반주기가 아. 들어가면서 그 노래를 하시는 그다음에 뭐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주민들이 나름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가면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그 뭐죠? 이 장구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네네네네네. 연주하시는 거 네, 있잖아요. 모이셔서 네, 네. 그러듯이 그 나라 전통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냥 별로더라고요. 근데 호텔 안에서도 그런 연주 소리가 직접 하더라고요. 네네. 연주를 공연을 좀 이렇게 한 사람이 악기를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관광지를 갔을 때는 그 아이들이 일불 하면서 그 피리 있죠. 네. 대나무 피리. 그걸 제가 한 5개를 첫 번째 여행 갈 때 5개를 사갖고 왔어요. 근데 다 중국산인가?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내 말이. 그 열어보니까 곰팡이 같은 것도 있고 좀.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도 그 더위 먹지 말자고 이 밀짚 모자를 하나씩 다 샀거든요. 네. 밀짚 모자를 네.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파는 거야. 나 참. 왜냐면 그 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 뭐죠 그거?
공장? 공장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만들 수가 그런 게 없대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는 대체 이걸 왜 여기서 수입해다 파나? 거의 태국 거 아니면 음. 중국산이라고 공산품이? 공산품이 만들 수 그런 진짜? 데가 없대요. 그 아예 가난한 나라고 그게 없잖아요. 다 수입해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밀집 그런 거는 자기네들 나무끼리 이렇게 뭐 짜는 거는 아마 될 거예요. 근데 근데 그것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왜냐면은 또 자체 음. 그런 게 야, 없어서. 그렇구나. 네,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뭐 굉장히 가난해서 사실은 여행하기도 불편하고 또 위생도 안 좋을 수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행하는 거에 반은 뭐 보고 먹고 마시고일 수도 있는데 또 그 나라 사람들을 좀 만나고 오는 게 그게 또 여행의 한 묘미가 아닐까. 또 그런 면에서 우리 동네 형님은 2년 연속 네. 캄보디아의 시골의 그 풍미를 푹 담그고 네. 그리고 오셔서 아주 나름 뭐 캄보디아 멋진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제가 네. 경험할 수 없었던 네. 내지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살던 어떤 그렇죠. 그 시대를 음,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본 거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저런 시대에 저렇게 사셨었겠구나. 그렇죠.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느낌. 네, 그런 느낌도 되게 나름 색달랐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저는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되게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안쓰럽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문득 주머니에 있는 이렇게 사탕을 주면 주면서 내가 얘네들이 너무 귀엽고 안쓰러운데 음,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음, 어떤 내 위주의 음. 안쓰러움이 아닐까. 어떤 동정심 내지는 쟤네들은 솔직히 안 불쌍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네네네네.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몰라도 되는 음. 사실들을 느껴야 되는 어떤 그런 어. 상황인지도 모르잖아요. 음, 걔네들이 우리를 만나지 않았으면 걔네들은 그렇죠. 세상은 이런 거라고 못 느끼지. 그냥 네, 행복하게 네.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와서 걔네들에게 없는 이상한 그 맛. 달콤하면서 음, 막 이런 거를 막 음. 느끼게 해주면서 상대적인 빈 공감을 우리가 알려주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자아가 크면서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옛날에 노랗게 생긴 이상한 우리하고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막 이런 거 줬었어. 막 이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러 온 거고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왔지만 이게 과연 정말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도 잠깐 이렇게 들면서 네네.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복잡한 그렇죠. 마음. 이렇게 깨끗이 정리는 안 되지만 네. 이거는 좀 아닐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 음. 기분도 있었어요. 네. 그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네. 행복은 어쨌든 상대적인 네.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들이 여행지에 가서 우리보다 못 사는 분들을 만나 뵈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예. 예. 또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야, 쟤네들은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옳은가? 네.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는 게 또 여행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행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쇼핑몰 다니고 명품 가방 백 사고 뭐 이런 건 여행이 아니라 그냥 동네 뭐 면세점 가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직구가 또 유행이죠. 네, 어쨌든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아직은 우리나라한테는 여행지로만 네. 오는 그런 나라일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 행복이 무엇인지 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서울도 무지하게 더워지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더 덥겠죠. 어쨌든 같은 여름을 나는 그런 나라이지만 우리들이 또 캄보디아를 갈 수 있으면 전 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제는 호텔에서 자지 말고 뭐 캄보디아 사람과 집에서 좀 자고. 하지 마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네. 전 아직까지 그 페이스북 한다 그러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저 가이드 해주시는 분하고 페이스북으로 서로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는 아침 이슬 처음처럼과 개구리를 구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분이요? 현지 네네. 그래서 대박. 맛있나요? 그랬더니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아직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캄보디아 여행 가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아이디들 잔뜩 알고 있으니까 좋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 뜨거운 여름을 캄보디아에서 보내신 우리 동네 형님과 2주 동안 만나서 우리 얘기를 나눴는데 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뭐 무슨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름에 좋은 패키지들 많고 그다음에 또 가보실 만한 곳들 꽤 많은데 다들 뭐 요새 경제도 안 좋고 네, 힘드실지도 모르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씩 계획을 세우셔서 어디라도 한번 다녀오시면은 좀 더 힘내서 여름을 네. 나시고 또 가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들 더우시더라도 너무 처지시지 마시고 네, 파이팅 하시는 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미아 씨도 저는 아직 뭐 계획 같은 건 아직 잡히지 않아서 네, 네, 우선은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가지고 몇 포기했어요. 학년이죠? 고1인데 포기했어요. 그냥 왜 포기해요? 왜? 그냥 집에서 아들과 같이 네, 밥이나 여름에. 해주면서 밥 잘 안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밥 안 하죠? 시켜 먹어요 주로. 그죠? 본인이 실토하신 내용인데. 그러면서 왜 여기서 또 다른 네. 소리를 하시죠? 우리가 뭐 같이 그 시켜주는 거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준다며. 그렇지.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캄보디아 얘기를 2주 동안 들으셔서 캄보디아 여행 다녀오신 기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여름 우리 동네 형님 말씀처럼 처지지 말고 또 힘차게 또 재미나게 시원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